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회생 개시의 결정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회생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 기한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회생 가능성 그리고 채권자 이익을 함께 살펴본 뒤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즉 회생 개시의 결정은 회생 절차의 출발을 정하는 중요한 재판입니다. 먼저 법원의 심사 절차를 보겠습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표자 신문과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 의견도 듣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채무의 내용이 정확한지, 사업이 실제로 계속 가능한지, 회생을 추진할 현실적 방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법원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제 운영 상황과 재산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결과 법에서 정한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주요 기각 사유입니다. 대표적인 기각 사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그 밖에 회생 절차의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무상 특히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유입니다. 즉 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권자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개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영업이 사실상 완전히 중단되었고 영업을 재개할 자금도 없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생의 필요성이다, 실익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회생 절차가 폐지된 적이 있는 채무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도 문제됩니다. 이때에는 기존 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만 보더라도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 가치보다 높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회생 절차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항상 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개시 전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예상 영업이익,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 등을 추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산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자의 진술이 불명확하여 개시 사유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충분한 조사 없이 섣불리 결정하기보다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보다 신중하게 개시 여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의 조치입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동시에 채무자의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또 회생 채권자와 회생 담보권자 등의 목록 제출기간, 신고기간, 조사기간, 그리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정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하고 보고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관리인에게는 법원이나 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하고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과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조정 담당 임원, 즉 CRO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수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회생 개시의 결정은 단순히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관리인 선임과 조사, 회생계획 수립까지 이어지는 본격적인 회생 절차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회생 개시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